가짜잖아. 사람의 탈을 쓴 할마.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친한 X 보고 왔습니다. 1화에서 4화까지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이 작품 원작 웹툰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함께했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도 꽤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었죠. 이번에 드라마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원작 속 이미지와 배우들의 첫인상이 좀 달랐거든요. 과연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 걱정은 무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도깨비 스위트홈을 연출한 이응복 감독의 손끝에서 완전히 다른 매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오프닝부터 굉장히 다크하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죠. 스위트홈의 약간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드라마는 오히려 원작보다 더 입체적입니다. 감정의 밀도도 훨씬 높고요. 배가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 그 모든 빌드업이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보시다 보면 이 아이에게 동정이 간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원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웹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의 전체 줄거리와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쪽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1화에서 4화까지 줄거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주목하면 좋을 점들 그리고 웹툰과 다른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X는 타겟을 말합니다. 아진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이야기는 어린 아진이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비 오는 날 밤 술에 취한 엄마는 평소처럼 아진을 때렸고요. 그걸 지켜보던 아버지 백성규는 술 취한 아진의 엄마를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굴러떨어진 엄마는 아진에게 살려달라고 하지만 아진은 고개를 돌리고 그대로 계단 위를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첫 번째 X를 제거한 아진.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서 카메라 세례를 받는 배가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녀는 소시오패스다라고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살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두 번째 X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진. 교실에 아이들이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알고 보니 아진의 선생님은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게 되고 남편이 학교까지 쫓아오게 된 상황이었죠. 이건 아진이의 짓이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아진에게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타겟, 심성희. 심성희와는 전교 1, 2등을 다투면서 늘 배가진에게 열등감과 질투심을 품고 있는 인물입니다. 심성희는 부모의 배경을 내세워서 아진의 앞길을 방해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심성희는 윤준서를 좋아합니다. 아진은 그 감정을 이용해 심성희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던 중 심성희는 아진이 김재호와 함께 학생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녀를 협박하죠. 하지만 준서는 오히려 심성희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배가진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준서를 좋아했던 성희는 준서의 말을 듣게 되고 어느 날 체육 시간 윤준서는 심성희를 미술실로 유인하는데 그곳에선 이미 배가진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진은 심성희가 밖에서 엿듣는 것을 알고 미술 선생님과 참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어떤 관계에 있는 듯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잠시 후 학생들의 물건이 사라지고 체육 시간에 빠졌던 심성희가 가장 먼저 의심을 받습니다. 결국 그녀의 사물함에서 모든 물건이 발견되고 심성희는 분노 끝에 배가진과 미술 선생님 사이의 일을 터뜨리지만 이건 오해로 밝혀졌죠. 알고 보니 아진이 재호를 통해서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결국 심성희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하지만 심성희도 반격을 합니다. 배가진의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학교로 불러들여 공개적으로 아진을 망신시키죠. 이에 아진은 평소 심성희가 작성했던 수첩을 복도에 일부러 떨어뜨려 아이들이 보도록 만듭니다. 그 수첩에는 심성희가 아이들을 등급별로 나눈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성희는 결국 전학을 가게 됩니다. 한편 김재호는 동생을 폭행하던 아버지를 말리다 실수로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몇 년 후 아진은 한국대 법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백성규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아진의 등록금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등록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서 법대 합격이 취소된 아진. 그녀는 이제 모든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던 아진은 졸업식에서도 우울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졸업식을 끝내고 돌아가던 중에 전직 야구선수 최종호가 소매치기범을 잡는 모습을 보고 마치 찾았다라는 표정을 짓는데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찾은 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였던 거죠. 아지는 최종호가 운영하는 카페에 알바로 취업합니다. 단정한 외모와 따뜻한 분위기로 금세 주목을 받으며 SNS에서 예쁜 알바생으로 화제가 되죠. 그 덕에 그녀를 스토킹하는 스토커가 붙습니다. 아지는 오히려 이 스토커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녀는 스토커에게서 모자를 빼앗는데요. 이후 이 스토커의 존재를 최종호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최종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죠. 그리고 아지는 아버지 백성규에게 돈을 줄 테니까 집으로 오라고 하고요. 그녀는 문 앞에 최종호가 준 야구 방망이를 세워두고 스토커의 모자를 아버지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가짜 돈을 건네면서 폭행을 유도하죠. 최종호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규를 스토커로 착각해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그렇게 백성규는 쓰러지고 당황한 최종호를 백아지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지는 마지막 한 방을 직접 내리칩니다.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라고 외치면서요.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최종호는 살인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형사는 날카롭게 사건의 퍼즐을 맞추면서 아진을 압박하죠. 결국 아진은 검찰 송치 직전까지 몰리지만 뜻밖에도 윤준서가 자백을 하면서 풀려납니다. 하지만 준서의 진술엔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죠. 아진은 다시 체포될 위기에 처하고 그때 서미리 대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진에게 제안을 하죠. 다시 검찰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줄 테니 연예계에 데뷔를 하고 다시는 윤준서를 만나지 말라고요. 아진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준서에게 차가운 말을 남기며 이별을 고합니다. 준서는 아이처럼 매달리지만 아진은 끝내 뒤돌아서죠. 냉정하고 완벽하게요. 이렇게 연예 소속사 서미리 대표가 손을 쓰면서 아진의 사건은 묻힙니다. 하지만 그 사건 파일을 서미리 대표가 건네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1화에 나왔던 또 다른 살인 계획이라는 건 서미리 대표를 죽이겠다는 내용일까요? 백성규라는 족쇄에서 겨우겨우 풀려났더니 이번에는 서미리 대표가 백아진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 같거든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백아진.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를 한 백아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4화는 끝이 납니다. 1화에서 4화를 본 느낌은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웹툰보다 훨씬 잔인하고 훨씬 처절해요. 청불 등급이 붙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특히 3화에서의 잔혹함은 자극적이지만 아진의 변화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연기 구멍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유정은 그냥 백아진 그 자체예요. 원작보다 더 처절하게 보입니다. 특히 3화가 저는 이번에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요. 연출과 연기가 동시에 폭발을 하죠. 아버지 백성규와 딸 백아진, 악한 사람들끼리 싸움이 이토록 숨막히게 느껴진 적이 있을까요? 너무나 닮은 두 사람. 그 사이에서 김유정의 연기는 완전 터집니다. 울면서 웃는 그 장면, 그 감정의 이질감이 너무나 소름 돋아요. 무섭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한다는 백아진의 모습이 잔인하면서도 처절하고 또 슬프기까지 합니다. 이걸 보다 보면 백아진에게 동정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이 서사가 굉장히 잘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원작에 없던 설정들이 좀 더해지면서 이야기의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매번 위기가 닥치지만 이번엔 또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긴장감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연출은 당연히 너무 좋고요. 소품 활용도 탁월하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흐름도 자연스럽습니다. 연출 중에 제일 좋았던 부분은 김유정 배우가 아버지 백성규를 처리하는 장면인데 전체적으로 차갑게 보여주는 연출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백성규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백아진의 모습, 시체처럼 차가운 푸른빛이 도는 피부와 아버지에게 맞아 흘리는 붉은색 피의 대조, 그리고 공허한 눈빛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감정이 사라진 아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아버지를 죽였지만 자신 안에 있는 마지막 인간성도 죽인 듯 보입니다. 다시 곱씹어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3화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품 활용, 예를 들자면 미술실 상담 장면에서 백아진 옆에 놓인 메두사 그림, 이건 바로 아진을 말하는 것이겠죠. 메두사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돌로 만드는 존재죠. 메두사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아름다움, 저주, 힘, 공포가 뒤섞인 존재입니다. 아름답지만 파괴적인 존재, 바로 백아진을 말하는 것이겠죠.
신화에서 머리가 잘려 죽는 메두사, 백아진의 결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원작이 없던 에피소드들이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전개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다 결론까지 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물들의 차이점을 좀 알아볼게요. 극중 백아진은 웹툰보다 더 처절해 보입니다. 웹툰 속 백아진은 동정이 가는 인물이라기보다 얼음처럼 차가운 인상이 강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의 백아진은 좀 달라요. 보는 내내 가엾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녀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미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안쓰럽게 보입니다. 오늘 3화에서 첫 살인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인간성을 완전히 지워내는 그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죠. 아마 다음 주에는 전혀 다른 얼굴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윤준서 역의 김영대 배우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처음에 물음표가 붙었어요. 웹툰 속의 준서는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로 백아진과 반대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김영대 배우 자체가 약간 차가운 도시의 남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아진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고 난 후에 알겠더라고요. 왜 김영대 배우를 캐스팅했는지. 웹툰 속에서 준서는 잔잔하고 피동적이면서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준서는 훨씬 적극적이고 감정적이죠. 그리고 그 감정이 백아진에게 속박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김영대 배우가 이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원작의 서미리 대표는 후반에 등장하는 인물로 양심적인 인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 드라마에선 좀 다르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서 대표는 백아진이 아버지 백성규를 죽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미리 대표가 악인으로 표현이 될지 아니면 원작처럼 선인으로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후반부에 아진과 대결 구도가 좀 본격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둘 다 소시오패스로 그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두뇌 싸움을 하는 모습이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진의 범죄를 덮어줬다. 이런 것만 보면 서미리 대표도 선한 인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준서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웹툰에서는 이 존재가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인물인데요. 이후 아진이 준서 엄마를 협박하면서 준서가 친손주가 아님을 알게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준서를 사랑으로 감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서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정상인 할아버지. 이 드라마 속에서 끝까지 인간다움을 붙잡고 있는 인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원작을 알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좀 다른 전개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웹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서사가 더해지면서 스릴감과 긴장감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친애하는 X는 총 12부작으로 매주 목요일에 티빙에서 스트리밍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뭐가 나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